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할 내용은 주식 양도세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 의견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제 의견 자체가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식 양도세 관련된 저의 의견을 좀 남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ELS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투자를 했게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25일이었어요.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를 신설하겠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 내후년부터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이같이 결정했다. 도대체 이거를 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연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금융투자를 신설을 했다? 근데 이게 신설을 해서 정말 우리가 금융선진화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조금 남습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없던 세금이 말 그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저는 이거 기사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년에 2천만원 이상 못 벌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걷어들일 거야. 근데 너희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간 총 토탈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 봤더니 2천만원 넘게 버는 애들이 없어. 너희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많이 무시할 수가 있나? 물론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이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 인구를 토탈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주식 인구 중에서 1년 연간 해가지고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따져서 봤을 때 5%가 안 된대요. 5%가 안 된답니다. 그게 현실이긴 해요. 하지만 이 현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내 월급과 내 생활비로는 지금 만족이 안 되니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서 돈 좀 더 벌어볼까? 근데 그 상한선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2천만원 이상 너희들은 벌 수가 없으니 2천만원까지는 우리가 비과세를 해줄게. 2천만원까지 버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2천만원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내느냐? 2천만원 이상에서 3억 이하는 20%의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3억 이상은 25%의 양도세를 낸대요. 뭐 돈 많은 슈퍼개미나 돈 많은 투자자들은 뭐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거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냥 애초에 딱 정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연간 2천만원을 벌 수가 없으니 너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라는 거죠.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럴 거면 주식시장 왜 합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좀 내용이고,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이란 뭔가?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과 경제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의 정의.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사업성 없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법인의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법인의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 왜 그런지는 이따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자,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개인별 과세 제도가 원칙, 각 거주지별로 납세 의무,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사업성 없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자, 그러면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어디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 부동산, 그 다음 주식. 이거 주식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이죠. 주식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주식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 KOTC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우리가 비상장 주식 법인, 이거 한마디로 뭐 장외 주식 얘기하는 거고, KOT 시장이라고 있어요. KOTC 시장이 있는데 이 KOTC 시장에 있는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세율 20%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0%입니다. 아시겠죠? 자, 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 자, 그동안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여건에서만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대주주. 대주주 요건도 있어요, 따로. 우리가 매일마다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 거래를 할 때도 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후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고, 자,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 여기에서도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세율이 20%고요. 그 외에는 10%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상장 관련된 거의 내용이고요. 상장사들에 대한 내용이고, 상장이 되지 않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그 다음에 KOTC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일단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상장 법인의 주식에서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 지금은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 근데 이게 그동안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대주주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해서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죠. 근데 이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되는 게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이 매겨집니다. 수익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요건이 그럼 뭐냐? 기존에는 한번 볼게요. 자, 대주주 기준과 세율입니다. 자, 지분율하고 금액에 따른 주식별 대주주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행은 2018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 밑에 금액을 보셔요. 비상장은 25억. 즉, 내가 어떠한 주식을 25억 원어치 사고 있으면 그게 A라는 주식을 25억 원 갖고 있으면 그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근데 내가 25억 원 밑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런다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죠. 자, 애초에 2018년 3월 31일까지는 25억이었는데 이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10억 원이에요. 현재는 10억 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식을 A라는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10억 원이고요. 비상장은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부터 2021년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즉 3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들죠. 글쎄요, 저는 주식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이 대충 다들 얼마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억 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한 종목당 3억 원씩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나 15억이나 25억 정도는 그래 좀 한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기는 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3억 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 핫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3억 원어치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3억 원을 갖고 있게 되면 수익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중소기업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20%를 갖고 있으면 양도 차익이 3억 이하일 때는 20%입니다. 2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이하까지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수익금의 20%는 줘야 돼요. 3억을 만약에 초과하게 벌게 되면 25%를 내게 됩니다. 소액주주, 대주주에 해당하는 안 내는 사람은 얼마를 내냐? 10%를 내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의 법인, 대주주일 때는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30%. 자, 소액주주일 때는 10%와 2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해서 하고 있잖아요. 대주주의 요건 뭐 보이시죠? 앞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거. 근데 이게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하고 다 상관없이 그냥 너희가 어떠한
단돈 100원을 갖고 있는 주식이든 1000원을 갖고 있는 주식이든 2000원을 갖고 있는 주식이든 거기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그게 20%, 3억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25%의 양도세를 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저 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을 정부에서 세금을 만들었어요. 없던 세금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없던 세금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좀 당근을 줄게. 없던 세금은 책찍이죠. 근데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돈을 내요. 그게 0.25%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0.15%로 줄여줄게 라고 정부에서 인하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직접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 시에 2천만원까지는 공제. 자, 너희가 돈을 벌게 되게 되면 2천만원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안 거둘게. 대신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우리 정부한테 세금을 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요. 이거 2천만원이란 기준 누가 만든 겁니까? 2천만원 기준? 아니 뭐 3천도 아니고 4천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2천만원이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암만 찾아봐도 전 모르겠더라고요. 2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줄게. 근데 2천만원 이상은 세금을 내라는 소리인데 그 기준점인 이 2천만원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기획재정부 누가 뭔 생각으로 이거 뭔 통계로 이걸 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대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연간 주식 인구 중에 5%가 안 된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이란 기준이 나온 것 같아요. 뭐 3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고 4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고 지그들이 뭐 나름대로 계속 해봤겠죠. 그래서 야 2천만 원 정도가 딱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2천만 원이라는 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월별 원천 징수예요. 신설 양도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월별 원천 징수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매일마다 이제 근로소득 하게 되면 3.3% 띄고 받잖아요, 월급에서. 그것처럼 앞으로 월별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 속된 말로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거 월별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는데 월별로 그거를 근로소득하고 동일하게 본대요. 자, 근로소득이라는 건요.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 금액을 매달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월급이 뭐 당장 내일 한 달 뒤에 우리가 50% 100% 인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월급이 뭐 40% 50% 삭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3.3%를 빼고 받는다는 거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이번 달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번 달은 주식에서 손실도 볼 수 있고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월별 원청 지수로 받는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달 발생되는 결성금은 2월 공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을 했으면 그게 2월 공제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펀드 주식 투자 차익 발생 시 과세. 자, 그동안은 펀드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펀드 주식 투자로 차익이 발생 시 과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게 6월 25일이고 오늘 날짜가 지금 7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될 거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정부 펀드 역차별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징수 보완 검토.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주식 양도세 있잖아요. 이거 월별 징수한다는 게 제가 그랬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5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원천 징수한다는 거를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일 전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 공제를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여론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찌됐든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손실은 2월 3년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해서 연간 소득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우리가 이번 달 손실 본 것도 있고 저번 달에 손실 본 것도 있고 저저번 달에 손실 본 것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유예를 해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에요. 이것도 좀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손실된 2월을 3년으로 묶어둘 수가 있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법 개정이 나온 전체적인 토탈 그림이 뭐냐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입장에 이제 큰 틀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증시도 선진 증시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에 신규로 만든 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증권거래세인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존엔 없었어요. 주식 양도세가 대주주한테만 부과된 건데 이제 주식 양도세를 다 소액 대주주 상관없이 2023년부터 다 두드러 매기겠다라고, 양도세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중부과입니다. 거래세는 거래세 뭐 인하해서 0.15%가 되긴 했지만 남아 있는 세금이잖아요. 거래세가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옆에 홍콩 증시 한번 볼까요? 홍콩은 거래세가 없어요. 양도세만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래세도 생기는 거고 양도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왜 그러면 거래세가 됐든 양도세가 있든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받고 양도세는 양도세로 받느냐? 거래세를 못 없애겠대요. 왜? 단타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들어와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단타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도 저는 이해는 가요.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거래세가 개인들이 당해야 될 피해는 그러면 누가 당하는 거냐는 거죠.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받고 양도세는 양도세로 받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온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G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2주식을 1억 원에 2,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주식 가격이 7만 원으로 40%가 오르자 이익 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 4천에 매도하여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을 했어요. 즉 4천만 원 돈 벌었다는 소리죠. 자, 현행 기준으로 본다면 한 종목이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대주주 얼마라고 그랬었죠? 10억인가 15억이라고 그랬죠. 대주주에 해당이 안 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는 0.25%, 지금 현행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0.25%죠. 그래서 이 35만 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쵸? 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났느냐. K씨는 주식 양도소에 4천만 원에 대해 기본 공제, 아까 2천만 원까지 적용한다 그랬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400만 원 부담. 4천만 원 번 것 중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 2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번 거에 대한, 아까 얼마라 그랬죠? 3억 원 이하까지는 20%라 그랬죠. 그러면 400만 원의 수익을, 아니 400만 원의 세금을 나라에 내는 거예요. 자, 그건 그거대로 4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억 4천만 원어치 팔았잖아요. 그럼 1억 4천만 원 곱하기 증권거래세가 개정이 되게 되면 0.25%에서 0.15%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0.15%니까 21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21만 원을 내는 겁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기존에는 35만 원만 나라에 냈는데 이제는 바뀌게 되면 400만 원 플러스 21만 원까지 해서 421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7천만 원 매도를 했으니까 7천만 원 증권거래세 0.25% 기존이죠. 그러면 17만 5만 원을 내면 되는 거고, 바뀌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7천만 원 곱하기 0.15 하면 10.5만 원, 7만 원 내는 거예요. 7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2천만 원 이상 벌지 말란 소리예요. 2천만 원 이상, 방금 사례 보셨죠? 2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 나라에 대한 세금 내는 게 어마어마해집니다. 항상 2천만 원 이하로만 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혜택 본다. 이건 너희들한테 좋은 내용이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냐? 너희들은 1년에 2천만 원 못 버니까. 2천만 원 이상 버는 애들이 인구가 없어. 5%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저도 설명을 하면서.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